안녕하십니까. 시사 해설입니다. 태미 덕워스 하원 의원이 내년도 2016년도 상원 선거전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 덕워스 하원 의원, 지금 하원 내에 불과 몇 되지 않는 에이시안 아메리칸 동양계 의원 중에 한 명이죠. 과연 상원 도전에 성공을 할 것인가? 에이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큰 관심사입니다. 상대는 마크 커크 현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일리노이의 상원 의원 선거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과 설명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덕워스 하원 의원은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진 인물이죠. 47살 호프만 에스테이트 지역의 연방 하원이고 지금까지 2선 의원입니다. 2004년도 이라크 전에 참전을 했는데 헬기 조종사였죠. 그런데 라켓포에 맞아서 헬기가 추락을 했고 그 당시에 두 다리를 잃은 참전 용사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는 첫 어린아이를 출산해서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일리노이 사상 48명의 상원의원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성 상원의원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캐롤 모슬리 브라운 1992년도의 일입니다. 과연 두 번째 여성 상원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큰 관심사죠. 현재 의회의 상원에는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단 한 명입니다. 하와이 출신인 마츠이 히로노 의원이고 하원에는 동양계 의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적으로 에이시안이 지금 미국 전체의 5%니까 하원에 한 20명 그리고 상원에 한 5명 정도는 있어야 정상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 정치력의 그 한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태미 덕워스 하원 의원 2006년도에 하원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일리노이주의 Veterans Affairs 재향군인의 부처죠. 여기에서 이제 치프로 역임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 연방 Veterans Affairs의 차관으로 역임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서 11년까지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하원 의원에 다시 도전을 해서 당선이 됐고 지금 2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원 선거전에서 그녀가 아마 민주당 예선전에서 경쟁자를 만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빌 파스터, 네이퍼빌 지역의 하원 의원이죠. 그리고 또는 이 사람이 아니면은 라빈 켈리, 매디슨 지역의 하원 의원인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또는 이 두 사람과 함께 경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화당 쪽 현 상원의원인 마크 커크 55살 10년 가까이 하원 의원으로 재직을 하다가 2010년도에 상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인 2012년에 massive stroke를 일으켜서 한 1년 동안 의회에 등정조차 하지 못하고 지금도 어느 정도 회복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 때문에 도전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은 이미 있어 왔습니다. 공화당 예선전에서는 조 워시, 현재는 라디오 톡쇼의 진행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전 하원 의원이었고 그리고 태미에게 경선에서 패배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이제 예선에서 경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계에서는 만일에 이 커크와 덕워스가 싸움을 하게 되면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경선 또는 전국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경선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사람 모두 다 군 출신이죠. 또 두 사람 모두 다 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극복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일리노이주에는 현재 민주당 1명, 공화당 1명이 있습니다만은 2명이 다 민주당이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상원 내에 공화당 다수로 되어 있는데 5명 차이입니다. 그래서 과연 2016년도에 공화당이 상원 다수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이 큰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다수당이라는 것이 국정에 얼마나 영향력을 강하게 미칠 수 있는가 정부 폐쇄를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 바로 우리죠. 과연 에이시안계 상원의원이 또 한 사람 탄생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자연스러운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이 붙으면 누가 이길 것인가? 아직은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 기금을 누가 더 많이 거둘 것인가?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공화당 쪽이 돈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 상원의원 선거전에서 평균 1인당 선거비가 $1,000만 들었다는 것이 공식적인 그 계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 아웃사이드에서 정치 헌금이 들어오는 것이 수천만 달러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숫자가 돈이 들어간다, 이제 그런 계산이죠. 예를 들면은 지난 14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선거전에서는 모두 $7,300만 돈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미국의 선거라는 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투표인들이, 유권자들이 마치 경마장에서 말을 고르는 같은 기분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정견과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걸 골라서 그쪽에 돈을 주어서 그 경마가 뛰게 한다는 것이죠. 나의 의견을 위임한다. 이런 것이 이제 미국 정치의 하나의 룰입니다. 그런데 한인 사회에 아직도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이런 무슨 정 같은 거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러면 내 편이 될 것이다. 이건데 이건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돈과 표를 줘야만이 대접을 받는다는 거, 이것이 미국 정치의 룰입니다. 수천만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게임인데 이번에 이 발표가 있자마자 미국 제향군인회에서 $400만 거금을 덕 워스에게 내준다. 선뜻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 덕 워스가 출마하겠다는 변을 비디오 테이프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정견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런 얘기들입니다. 가정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55살의 실업자가 됐는데 온 가족이 그때 푸스탬프로 연명을 했다. 그리고 대학을 가서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웨이트레스를 계속하면서 공부를 했다면서 어려운 시절을 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원이 되면은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금 감면을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수업료 융자를 강화하겠다. 그러나 미국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의회라든가 행정부라든가 예산 감축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골자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출마 선언 직후부터 민주당 공화당의 공방전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덕 워스 의원이 불가예비치 부패 정치인에 의해서 등용이 됐다 하는 사실을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녀가 집이 2개가 있는데 부당하게 홈스테이 텍스 exemption 이것을 받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믿지 못할 사람이다 하고 이제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덕 워스는 크르크가 이란 지도부에게 그 핵 협상과 관련해서 서신을 보낸 거, 이 사실을 들고 이제 비난을 벌써 했습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을 망치고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다. 이런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뭐 시작이고 앞으로 무수한 치열한 공방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sian American Congressman, Senator 인구 비례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태부적입니다. 그나마 상원에는 일본계 하와이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이 단 한 명입니다. 주로 이제 인구 밀집 지역, 캘리포니아, 하와이 이런 쪽에서 이제 주로 샌프란시스코 이런 쪽에서 주로 나왔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일본계, 중국계, 타이완계, 필리핀, 인도, 타이계까지는 다 있는데 한국계는 없습니다. 위키피디아 이 백과사전의 설명을 보면은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LA의 코리아타운 등 인구 밀집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회에 대표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의회 대표를 선출해서 의회에 보내는데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정책이 뭐냐, 이것이 이제 최우선이죠. 나와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코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다음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코리안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이 나와 다르면은 지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이 킴 전 하원 의원, 한국 이름 김창준이죠.
93년에서 99년까지 하원의원 했는데 이 사람 출신구가 캘리포니아 지역의 백인 중산층 이상들이 사는 지역에서 공화당 의원으로 이제 의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뉴 깅그리치 하원의장이 나서서 미국 정치권이 완전히 보수 쪽으로 회귀하는 그런 당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주권자 또 노약자의 혜택 같은 거를 뭐 마구 삭감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이킴 의원이 여기에 동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셈인지 시카고에 와서 선거기금 모금을 하겠다. 그러고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방송을 통해서 썩 물러가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정견을 뭐 어떻게 정하는지 그것은 본인의 자유겠죠. 그러나 시카고에 와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빼앗아가면서 여기서 돈을 달라고 한다면은 이게 경우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논리였습니다. 결국 이 김창준 의원이라는 사람 불법 정치 헌금 받은 그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것에 유죄를 시인하고 이제 떠나고 말았죠. 당시에 그 오늘 기록을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의 한 대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김창준 의원, 제이킴 의원이 disreputable uncle 이런 그 단어를 썼어요. 아주 평판이 나쁜 아저씨였다. 이렇게 기술하면서 이 사람이 의회에 나가 있었지만 아무도 상대를 해주지 않는 왕따가 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기사가 아직도 웹사이트에 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